지금 9화까지 통틀어서 이번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기는.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 어때? 좀 재밌으셨나요? 어때? 어때? 그래, 말해.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응답하라 2016 부동산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박승현입니다. 지금 감동의 종소리가 벌써 7개. 아니, 네. 6개. 6개. 9회 지금 현재 종 6개를 모으셨고요. 남은 촬영 중에 승현 씨가 굉장히 종소리 인색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서 촬영 중에 10개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택 2016 퀴즈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종 10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3개를 한 번에 방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번 퀴즈는 아파트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그 건설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혼자? 같이? 혼자죠. 혼자? 인생은 혼자고 아파트 브랜드 30개를 준비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레미아 이러면 바로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10개에서 15개 사이를 맞출 경우 종 하나, 15개에서 25개가 종 2개, 그다음에 25개에서 30개 종 3개입니다. 떨린다. 기대된다. 몇 개 맞출지. 시작할까요? 자, 레미아, 삼성물산,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DH, DH 현대건설, 이태원세상, 이편원세상, DLENC, 대인건설, 해적, 포스콘설, 아이, CS건설, 소지오, 대우건설, 롯데캐슬, 롯데건설, SK뷰, SK 에코플랜트, 아이파크, 아이파크 HBC, 현대산업개발, 베르디오, 호반건설, 코레나, 포레나, 하나건설, 디에트르, 디에트르, 패스, 리첸시아, 금호건설, 하늘채, 패스, S클래스, 패스, 대시아, 대시양, 할 수 있어. 대시양 뭐지? 알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패스. 끝났습니다. 아, 끝났나요? 벌써? 네, 끝났어요. 아, 이게 진짜 짧구나. 자, 승현 씨, 네. 변호사님 몇 개를 맞추셨나요? 총 13개 13개. 맞추셨어요. 아. 네. PD님 말하는 스피드를 보니까 더 빨리 할 수가 없어. 아, 그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4초가 더 그러네. 이상 걸려. 하나가 좀 아쉬우니까 승현 씨한테 특별히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저요? 오. 이거 저희가 다뤘던 아파트예요. 다뤘던 그러니까 아파트요? 저희 네. 퀴즈 중에 아. 이 지역에서 이 아파트가 나왔었고 제가 그때 이 건설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승현 씨가 맞춰주시면 종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범어동을 얘기했을 때 나 힐스테이트 기억났어. 범어와 빌리브 범어를 아, 빌리브. 둘 다 대장 아파트였잖아요. 빌리브의 건설사는 빌리브요? 유명한가요? 이 회사 유명하죠. 포스코? 확실합니까? 아니네. 잠깐만요. 정답은 현대. 네, 신세계 건설. 아, 네. 아까 내가 좀 빨리 쳐. 뭐 하는 거야? 총 7개가 됐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칠게요. 진짜? 열심히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여러분 유튜브에서 박기태를 검색해 주시면 권리금이 나옵니다. 박기태 권리금. 권리금 감정 일타 강사 박기태를 찾아주세요. 방금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이번 9번째 시간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변호사님 방금 전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실제로 쓰기 위한 거, 뭐 거주를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본인이 거기다 가게를 한다든가,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은 정말 금융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또 뭐 월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돈을 받기 위한 그런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월세.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흔히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왜 하나에 뭐 1억 5천, 1억에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면 시세 차익은 많이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월세로 금리 이상은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금리가 얼마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 10대들이 이제 장래희망으로 1위는 이제 건물주, 2위는 아. 유튜버 이제 아.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주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로 건물주라고 하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해요. 건물주가 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 이건 좋죠. 근데 막상 건물주는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 세입자 관리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인 줄 알고 이제 건물을 내줬는데 거기 무슨 성인 오락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해. 그래도 돼요? 병원이 아니라 뭐 일반 뭐 예를 들어 뭐 책방이었는데 그 뒤에 성인 오락실이 돼도 큰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 들어서면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 전화방이니 막 이상한 것들이 뭐 들어오면 건물 전체 이미지가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누가 그 옆에서 이제 멀쩡한 장사를 하고 싶겠어. 뭐 되게 더러울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입자 관리도 힘들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실이죠. 제일 무서워.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상권가 같은데 갑자기 덩그러니 그 한가운데 공실인 적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근데 많지. 보면은 확실히 번화가니까 비싸요. 비싸니까 안 나가면 당연히 그냥 내리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3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인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을 이게 네. 감정이 또 폭발. 되게 올라왔어.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간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5%밖에 못 올려요. 법상 네. 한 번 거래를 하면.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 상권은 분명히 좋은 상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대 앞이라고 해보세요. 이대 앞이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권은 뭐 2, 3년 뒤에 코로나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해자. 그리고 이제 5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조금 기다리면 2, 3년 차례 공실로 기다리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 뒤 50만 원을 계약을 해버리면 10년간 계속 그 5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에 5%라고 하면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리로 물론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5번을 그렇게 올려봐야 이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는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 상권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지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공실이 몇 개 이상이 되면 되게 우중충해져 건물이. 아 그쵸. 이상해져. 네, 약간 네. 아무도 막 원치 거기다 막 중요한 자리 막 1층. 1층에 당연히 누가 봐도 제일 번화한 장소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건물 자체의 매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면 상권 하나가 그냥 망하게 돼요. 통으로. 이제 보면은 갑자기 상권가가 너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막 뭐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이걸 버티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러니까 네. 상가 임대차법이라고 할게요. 상가 임대차법에 원래 5년까지 보호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예 그 5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할 때 몇 프로를 올려달라고 하든 올려줘야 되고 안 올려줄 거면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2년 정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할 수가 있는데 2년을 자리를 좀 이게 잡을 법하니까 갑자기 올리면서 막 나가라고 하고 못 버티게 나가죠. 나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곱창집 똑같이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5년, 10년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낮은 월세를 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10년간 못 내보내니까 지금 그 상가임대차법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되고 공실들이 많아지면 동네가 아예 상권 하나가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별로 아니던 상권이 갑자기 뜨는 경우가 그런 이유도 커요. 아 그냥 아예 별로 비싸지 않았던 그런 건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세가 되게 낮은데 여기에 몇 가게 이제 힙한 가게들이 들어오면 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을지로라든가 요즘에는 뭐지 뭐 성수. 그러니까 신당시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신당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방용 가구를 원래 파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료 되게 싸요. 네네. 넓이에 비해. 근데 그 업장을 빌려서 그냥 와인바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 오. 칵테일 바로 쓰고. 그래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임대료가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월세가 낮으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상권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을지로 같은 경우 실제로 겪는 일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에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게 요즘에 그 임차인 중에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아예 새로 어디가 이제 제일 뜨는 상권이 어디냐 이걸 보고 들어가서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가게를 인수해요, 보통. 제일 구려 보이는 그런 가게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인수해서 리모델링 쫙 하고 겉모양은 그대로 유지해. 옛날 그 상태로 무슨 뭐 아시바 막 이런 거 써있는 많이 거. 본 것 같아 이런 거. 그 상태로 그대로 인수해서 2년 정도 딱 영업하고 바로 권리금 받고 나가요. 그리고 다른 상권을 또 찾는 거지.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띄울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래서 재밌는 게 한 번 한 사람 계속해.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루다가 처음으로 상가 투자에 대해서 다뤄보는 건데 투자라는 게 약간 실감이 나요. 그렇죠. 네, 듣다 보니까 이게 금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몇 년간은 엄청 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1%막 무슨 정기 예금하면 거의 막 0. 몇 %나 이런 경우는 사실 금리보다 무조건 나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년층 이런 분들이 뭐 여유자금이 한 5억 있다. 오피스텔 한 10개 사요. 5억에 5억 대출 받아서 10개를 딱 사요. 그럼 제가 5억을 가지고 은행에 있으면 1% 이자라고 하면 500만 원 나오잖아요. 월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10개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5억을 내가 대출을 받았죠. 그럼 이자 내야 되면 이건 뭐 한 2%라고 치면 한 월 80만 원 들어가겠죠. 네. 만약에 근데 이거를 지금 똑같이 해서 10개를 사면 하나당 월세가 한 40만 원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개면 4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자로 낸 지금 80만 원을 빼도 320만 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은행에 넣었으면 40만 원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월 28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 근데 이게 이득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좀 단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 제일 단점은 금리가 일단 금리 자체가 일단 제일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가 5%, 빌리는 금리가 뭐 한 10%,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차이 나는 없겠지만 계산을 쉽게 하려고 5% 10%로 변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5억에 대해서 더 10%라고 하면 5천만 원 내야 돼. 네. 5천만 원 내면 월 4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든 오피스텔이니까 뭐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됐든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니까 2년에 5%밖에 못 올리겠죠.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얌전하게 은행에 넣었으면 5억에 5%니까 2,500만 원,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 벌 수 있었던 걸 제대로 못 번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투자용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예요. 어쨌든 부동산은 계속 금리가 뭐 고금리 뭐 6, 7%가 기본이었던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다리고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리보다 나으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꽤 귀찮은 일이잖아요. 네. 오피스텔 10개 돌리려면 그 중에 세입자 관리도 해야 돼. 그쵸, 그쵸. 거기서 무슨 뭐 층간소음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뭐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용 부동산의 인기는 거의 수직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가 아니라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활성화된 상권가 보면은 뭐 권리금이 몇 억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권리금이란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권리금 일타 강사 박기태. 아니, 권리금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권리에 대한 돈이에요. 네. 흔히 뭐 나눕니다.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장 권리금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영업 권리금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곱창의 민족이라고 쳐요. 곱창의 민족이라는 거를 그대로 인수해서 여기에 시설과 이름값과 뭐 이런 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그게 이제 영업 권리금이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중요해요. 곱창의 민족이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상가 부동산엔 전부 다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사건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축 건물 이런 건데 어디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어느 정도만 하고 나면 다음에 나갈 때도 다음 사람한테 권리금을 최소한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열 때 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권리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금 뭐 책정한 방식이 있는데 보통 뭐 1년 순수익, 뭐 6개월 순수익 이렇게 잡아요. 네. 근데 그러면 보통 억대는 다 가고 기본적으로. 너무 장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의 제일 문제는 이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건물은 부셔야 돼. 내가 권리금을 주고 1억 주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1억 주고 들어갔어. 그 다음 사람이 또 1억 주고 들어갔어. 이러다 보면 40년, 50년이 되면 이 건물을 부셔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부실 땐 권리금 못 받아요? 못 받지. 그걸 왜냐? 어떻게? 왜냐? 이 권리금은 근데 누가 줘야 될지 애매한 거야. 권리금 누가 줘? 아 그러네. 권리금은 앞 사람한테 낸 거잖아. 네. 그럼 이 앞 사람한테 돈 달라 그럴 순 없잖아. 왜냐면 앞 사람은 그 앞 사람한테 또 내고 갔을 거 아니야. 집주인한테 내라, 임대인한테 내라 그러자니 임대인은 이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이 문제가 너무 큰데요? 문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에 그 숭실대 입구 쪽에 그 상가도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를 이제 숭실대 원래 땅이에요. 그 건물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걸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내 평생 재산이 권리금이 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2억 원씩 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래. 나가라 그러면 나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아. 그걸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은 따로 없나요? 원래는 없는데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이란 개념이 들어왔어요.
내가 권리금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도 아니야. 주인이 일부러 막 계약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을 부시는 경우, 폭탄 돌리기 하다가 언젠가 한 사람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오늘 부십니다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조금씩 다 소문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 이름은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죠. 대부분. 뭐 용산 참사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 재산에 태반이 권리금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 개발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나는 권리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에서는 아니 그 돈을 내가 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뭐 얼마라도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격화되는 한국 사회 문제의 태반이 권리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은 이 자리에 대한 권리금인데 영업을 했든 안 했든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건축주가 무슨 한 달짜리 가짜로 뭐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임차인이 최초 임차인이 들어올 때 아예 그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법으로?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냐하면 권리금은 다시 말하지만 법적인 돈이 아닌 거예요. 싫으면 안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어떤 대학가, 지하철 근처에 상가의 지하 보면 요즘 태반이 놀아요. 그래서 경매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하는 되게 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아무리 상권이 괜찮아도 지하는 쓸 수 있는 게 되게 애매해요. 경매를 할 때 감정가가 2억인 거예요. 공실이 될까봐 안 사요 사람들이 잘. 2억짜리인데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로 사요. 1억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1억 원에 사서 여기다 코인 노래방을 까는 거예요. 코인 노래방의 최고 장점은 뭘까요? 관리비가 권리비가 안 들어요? 아니요 들죠. 왜 안 들어? 들어요. 아니 든다고요. 아니 맞는 말이라 그래.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인건비. 코인 노래방은 인건비가 안 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요. 두 번째는 현금 장사. 500원을 넣는다, 1000원을 넣는다. 이게 현금이죠. 코인 노래방을 좀 싸게 풀어서 막 쿠폰 주고 동네 애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막 오게 만들어. 그 다음에 매출만 이만큼 올려놓는 거예요. 대신 비용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잖아. 그럼 수익이 한 달에 뭐 한 400만 원만 나온다고 쳐봐요. 400만 원. 사실은 거기 쿠폰으로 뿌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400이 안 될 수도 있어. 권리금으로 환산하면 400에 6개월이면 2,400이고 1년이면 4,800이야. 권리금이 4천짜리 상권이 되는 거지. 권리금 4천만 원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 상권에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감정가가 2억인데 매출이 계속 나고 있어. 그럼 이제 딴 사람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감정가 2억인데 내가 2억에 살 수 있어. 여기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도 권리금이 4천 원 되는데 그냥 무료로 살 수 있대. 이러면 누가 2억 주고 사는 거야. 아무래도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저 진짜 좀 재밌게 들었거든요. 약간 집중했어요. 한번 쳐도 될까요? 이렇게 중간에 뭐 엄청나게 재판 이런 건 없었지만 아니 저 통틀어서 1화부터 지금 9화까지 통틀어서 이번 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기는.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칠 자격이 되죠. 네. 그러면 종이 눈물이 막 나. 7개였는데 8개가 됐네요. 그쵸.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종소리를 친 만큼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시간 어때? 좀 재밌으셨나요? 어때? 어때? 그래 반말해. 수익형 부동산 부분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 위해서 최소한 권리금이 어떻고 어떻게 수익형 부동산이 움직이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높은 자영업률 보시면 최소한 나나 내 가족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안 돼도 뭐 20-30%는 될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려면 권리금의 개념 그리고 권리금이 어떤 것이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여태까지 나눴던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